그러면 이제 그 놀이 중심 매뉴얼, 놀이 중심 교육과정 매뉴얼 2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여기까지 공부하시고 나면 놀이 중심 수업을 그래도 약간의 스케치 정도, 어느 정도 보시고 그 다음에 이 놀이 실행 자료집을 보셨을 때 이렇게 한 거구나, 이렇게 이제 어느 정도 조금 조망하는 입장에서 보시면서 공부를 하실 수 있어야 되는 겁니다. 자, 먼저 놀이 중심 수업, 놀이 중심 수업을 만드실 때는 아까도 계속해서 처음에 첫 시간부터 말씀을 드려왔는데 우선 어떻게 하셔야 되냐면 처음부터 말씀드렸지만 선생님의 역할이 전혀 없다, NO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어떻게 하셔야 돼요? 선생님의 굉장히 보이지 않는 더욱 적극적인 이런 역할이 필요합니다. 자, 놀이와 배움의 스펙트럼을 확장해 나가는 것이 필요합니다. 놀이와 배움의 스펙트럼이란, 그쵸? 과거에는 놀이와 배움을 완전히 이분법적으로 나누어서 생각했지만 그게 아니라, 그죠? 스펙트럼으로 생각하는 거예요. 어떻게? 이쪽으로 갈수록, 그죠? 지금 이게 어떻게 되어 있는 겁니까? 이렇게 되어 있는 거죠? 이렇게 되어 있는 거예요. 이렇게. 그쵸? 그래서 이쪽으로 갈수록 자유놀이. 그쵸? 이쪽으로 갈수록 굉장히 구조적인 계획된 수업입니다. 그쵸? 그 다음에 여기는 그냥 함께하는 어떤 놀이, 함께하는 데는 뭐 규칙도 있고 좀 그렇잖아요. 그쵸? 자, 이렇게 스펙트럼으로 보는 거예요. 자, 그래서 선생님들께서 여기를 이렇게 왕래하면서 놀이의 스펙트럼을 확장시켜서 배움이 이루어지게 하는 것입니다. 자, 이게 자유놀이 같은 경우에는 발현적 놀이죠. 발현적 놀이고, 여기서 선생님들이 어떤 역할을 하셔야 됩니까? 이 자유놀이, 이 굉장히 중요한 단서가 되는 거예요. 여기서부터 시작해서 이 뒤로 갔다가 다시 왔다가 이런 것들이 가능한 것입니다. 자, 자유놀이, 발현적 놀이, 여기서부터 시작하는 거예요. 자, 그래서 놀이를 확장하기 위해서는 자유놀이, 발현적 놀이에 굉장히 중요한 의미를 부여하셔야 되는데, 이때 뭘 하셔야 됩니까? 귀 기울이기와 관찰하기가 필요합니다. 귀 기울이기와 관찰하기. 이런 작업을 통해서 이 자유놀이가 발현됐을 때, 어떤 놀이가 발현되었을 때 이 부분에 대해서 캐치하셔야 됩니다. 민감한 관찰자가 되셔서 이걸 캐치내셔야 되는 겁니다. 자, 이렇게 이제 스펙트럼을 통해서 놀이를 확장하셔야 되고, 그 다음에 자,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일상 경험하고 자유놀이하고 진짜 재미있는 놀이하고 이걸 이제 연결시키셔야 하고, 그죠? 어떻게 생각하셔야 되냐면 정말 상상력과 창의력이 다 이 수업에 스며들어야 하는 것입니다. 이랬을 때 가장 충만한 교육과정이고 진정한 배움이 일어난다, 이렇게 보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선생님들이 이런 놀이를 통해서 배움의 스펙트럼을 확장해 나가야 하는 거예요. 일단 이런 수업을 하셔야 된다 생각을 하시고, 우리는 다양한 놀이를 구성해야 돼요. 그렇죠? 수업을 놀이로 해야 된다. 그리고 여기서의 놀이는 자유놀이가 굉장히 핵심이 된다, 이렇게 보셔야 합니다. 자, 우리가 이제 매뉴얼 2를 본격적으로 만들기 전에 놀이에 대해서 생각해야 될 점들을 지금 짚어나가고 있는 것입니다. 교육과정과 놀이는 붙어 있어야 합니다. 반드시. 그죠? 교육과정과 놀이는 늘 붙어 있어야 한다, 이렇게 보실 수가 있습니다. 교육과정과 놀이는 꼭 붙어 있어야 돼요. 자, 그래서 선생님들께서 관찰하시고 유아들과 대화하시고 상호 교류하시면서 놀이와 경험, 과거의 놀이에 대해서 유아들이 갖고 있는 어떤 경험, 기억, 배움, 이런 것들을 서로 다 연결시켜 주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놀이는 활동이라기보다는 마음의 상태이다. 이게 무슨 말이냐 하면 이제 본질적으로 굉장히 즐거운 거예요. 놀이라고 하는 것은 즐거운 겁니다. 너무 막 목적 지향적으로 막 나가려고 하면 안 돼요. 물론 어느 정도 스펙트럼을 확장시켜 나갈 필요가 있지만 자유놀이 자체가 의미가 있는 것입니다. 놀이 자체를 막 확장시켜 줄 필요도 있어요. 그리고 유아들한테 어떤 느낌이 들어야 되냐면 자꾸만 또 하고 싶은 마음이 들어야 돼요. 그죠? 목적이 없어 보이기도 하고 그냥 마냥 즐거워 보여야 돼요. 유아들한테 이런 게 보여야 됩니다. 뭔가 유아들이 선생님 이제 이거 다 했으니까 저 나가서 놀아도 돼요? 그런 소리가 들리면 안 됩니다. 그거는 이제 선생님이 뭔가 유아를 억압하는 그런 상태로 지금 수업을 전개하고 있다는 그런 얘기거든요. 그래서 어떻게 유아들이 이제 자꾸만 더 놀고 싶다. 선생님 더 놀아야죠. 조금만 더 놀게 해주세요. 좀 더 하면 안 돼요? 우리 딴 데 가서 더 놀면 안 돼요? 막 이런 식의 얘기가 계속 들려야 되는 거예요. 그렇죠? 자, 이게 교육과정과 놀이는 붙어 있어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우리의 인식을 또 바꿔야 될 필요가 있는 게 뭐냐 하면 놀이는 교사가 주는 것이 아니다. 유아가 하는 거다. 그렇죠?
교사 중심에서 유아 중심으로 생각을 바꿔야 됩니다. 이동해야 됩니다. 자, 그래서 교사가 무엇을 줄까? 내가 얘네들한테 뭘 줘야 되지? 이런 질문이 아니라 선생님은 항상 끊임없이 질문하시는 거, 유아가 무엇을 원할까? 그죠? 이런 질문을 하셔야 되는 것입니다. 자, 그리고 이제 우리가 지금부터 만들 교육과정은 어떤 겁니까? 놀이로부터 형성된 교육과정을 구성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것은 교육과정으로부터 형성된 놀이가 아닙니다. 그렇죠? 우리가 만들어야 될 놀이 중심의 교육과정은 놀이로부터 형성된 교육과정이에요. 그렇죠? 기존에 우리가 3호세 누리과정, 기존의 누리과정 같은 경우에는 교육과정으로부터 형성된 놀이를 계속해서 유지해 왔습니다. 기존에 했던 거죠. 이건 어떻게 했어요? 교육과정이 신의사 예자가 있죠. 신의사 예자가 있고 이거를 가지고 선생님들이 수업 계획을 열심히 하시는 겁니다. 수업 계획을 열심히 해서 놀이 활동을 시키는 거예요. 여기 각 교육과정에 있는 어떤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 놀이 활동은 신체놀이, 언어놀이, 수놀이, 과학놀이, 음률놀이 뭐 이런 부분으로 나누어져 있어요. 그래서 신체놀이 할 때는 바깥놀이, 게임 뭐 이런 걸 시키고, 그죠? 자유놀이도 좀 시키고, 그 다음에 언어놀이 할 때는 무조건 이야기 나누기와 동화시키고, 우리 이렇게 놀았잖아요. 영역 다 구분해 놓고, 그쵸? 이렇게 해서 그 다음에 얘네들을 어떻게 하는 거예요? 평가해 보는 거예요. 그죠? 목표를 얼마나 달성했는지. 이렇게 봤던 것이 교육과정으로부터 형성된 놀이였습니다. 이 프레임을 무너뜨리라는 겁니다. 이 생각을 지금부터 와르르 무너뜨리라는 겁니다. 그렇죠? 그래서 놀이로부터 형성된 교육과정은 어떤 겁니까? 자, 유아의 놀이를 관찰하는 것부터 시작하는 거예요. 유아들이 노는 거, 여기서부터 발현하는 거예요. 여기서부터 출발하는 겁니다. 놀이에서부터 출발해서 선생님들이 어떻게 보시는 거예요? 평가, 이거는 유아를 평가하기 위함이 아니라 주로 관찰입니다. 관찰, 대화 뭐 이런 거예요. 자, 이런 식으로 이루어지는 평가. 그 다음에 이제 경험의 연속성, 과거에 뭘 경험했는지 이런 것들을 보는 겁니다. 그 다음에 유아들끼리도 상호작용하고 선생님하고 상호작용하고 이렇게 하신 결과 교육과정이 재구성되는 거예요. 그죠? 흥미 있는 거, 유아들이 흥미 있는 거, 유아들이 놀면서부터 발현된 주제, 그 다음에 그것으로부터 구성된 내용, 이렇게 확장이 되는 것입니다. 자, 놀이로부터 형성된 교육과정은 이렇게 다릅니다. 아까 봤던 부분하고. 아까하고 너무 다르죠. 아까 이거하고 다른 겁니다. 이게 이제 기존에 우리가 갖고 있던 틀이라면 이제는 놀이로부터 형성된 교육과정입니다. 놀이 중심 교육과정을 재구성한다라고 하는 것은 유아 중심 교육이고, 그죠? 교육과정이 먼저 내려와서 그대로 실천하는 게 아니라 뒤에 만드는 거예요. 교육과정이 이 뒤에 있습니다. 유아 놀이로부터 출발해서 국가에서 그죠? 어떤 교사용 지침서 이런 것들을 통해서 교육과정을 만들어서 주는 게 아니에요. 그게 아니고 유아의 놀이를 선생님들이 관찰하셔서 계속해서 평가하고 경험의 연속선상에서 어떻게 수업을 구성하실 것인지 생각해보고 상호작용하고 이렇게 한 결과로 교육과정이 재구성됩니다. 교육과정의 구성에서 굉장히 중요하게 고려할 것은 흥미, 주제, 내용인데 이 출발점은 놀이로부터 오는 것입니다. 결국은 뒤에 만들어지는 교육과정이다. 이렇게 보는 것이 놀이로부터 형성된 교육과정입니다. 자, 교육과정을 우리는 지금 이렇게 만들어 가야 하는 것입니다. 자, 놀이 중심 교육과정을 재구성해야 돼요. 교육과정은 누가 짜주는 게 아니기 때문에 다시 선생님들이 항상 재구성하시는 거예요. 교육과정을 만들 때 뭘 관심을 둬야 됩니까? 놀이의 가치를 믿고 우선시하는 교육. 자, 이건 뭘 의미하는 겁니까? 놀이의 가치를 믿고 우선시할 때는 그죠? 교사와 유아의 성향 관계, 교사와 유아의 성향, 그리고 교사와 유아의 관계, 유아와 유아의 관계 이런 것들을 보셔야 됩니다. 이것이 놀이의 가치를 우선시하는 그런 교육이에요. 놀이의 가치를 우선시한다는 것은 유아를 보는 거예요. 그리고 선생님도 봐야죠. 선생님은 무조건 참고 인내하고 뭐 유아들한테 질질 끌려가고 그런 건 아니거든요. 같이 가는 거예요. 선생님도 놀이를 즐기시는 겁니다. 그렇죠? 자, 그 다음에 유아의 목소리에 귀 기울이는 교육. 이렇게 돼야 돼요. 유아의 목소리에 귀 기울여야 되는데 이거는 뭐냐면 유아의 목소리에 귀 기울이기 위해서는 교사와 유아의 사전 지식이 있어야 됩니다. 관찰해서 분석하셔야 돼요. 그렇죠? 자, 그 다음에 위에 보시면 다시 유아의 흥미를 교육의 문으로 안내하고 실천하는 교육 전문가.
결국은 선생님이 진짜 교육 전문가가 돼야 되거든요. 유아를 더 넓은 영역으로, 넓은 지적인 세계, 넓은 경험의 세계로 인도해야 됩니다. 그래서 선생님들께 필요한 게 관찰, 반성, 기록. 선생님들이 관찰을 하시고 기록하시고, 이제 관찰 기록이라고 하는 것이 우리가 이제 기존에 배웠던 그런 이론대로 굉장히 어려운 그런 과정이 아니라 자연스럽게 편하게 할 수 있는 그런 과정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자, 그 다음에 유연하고 협력적인 조직이어야 해요. 그래서 이 조직 자체가, 유치원 조직 자체가 함께 학습하는 공동체, 학습 공동체로 이루어져야 합니다. 자, 그 계속적인 환경의 변화, 이런 것들을 계속해서 유연하게 받아들이는 그런 것이 필요합니다. 자, 보시면, 그쵸. 놀이 중심 교육과정을 재구성할 때 필요한 것이고, 이 놀이 중심 교육과정 재구성에 반드시 고려해야 될 점 요 밑에 적혀져 있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이제 놀이 중심으로 교육과정을 만든다는 거, 이제 놀이 중심으로 교육과정을 만들기 위해서는 놀이와 배움을 이어줘야 되죠. 놀이와 배움을 이어줘야 돼요. 어떻게? 이런 스펙트럼으로. 그쵸? 아까 그 스펙트럼이 있었잖아요. 아까 처음에 스펙트럼이 있었죠. 놀이와 배움의 스펙트럼 확장하기. 그래서 이게 이제 결국은 놀이와 배움의 스펙트럼을 확장하는 겁니다. 놀이와 배움의 스펙트럼 확장. 그렇죠. 놀이와 배움의 스펙트럼 확장을 위해서 생각해야 되는 주요 내용이에요. 자, 이게 이제 우리가 어떤 순서로 생각하면서 수업을 구성해야 되냐면 놀이 들여다보기, 기록하기, 이유 생각하기, 배움으로 이어주기 이렇게 가는 겁니다. 아까 더 쉬운 틀 하나 드렸어요. 이건 틀 2번입니다. 틀 1은 아까 관찰, 교육적 지원, 의문 요 틀 하나 드렸죠. 틀 1. 그걸로 연습하셔도 괜찮아요. 그걸로 연습하셔서 그 대신 놀이 1, 놀이 2, 놀이 3, 놀이 4 이렇게 가는 그런 흐름이 하나가 있었고, 그 다음에 이건 틀 2예요. 틀 2가 우리 그 실행 자료집하고 더 유사합니다. 틀 1은 이제 기본이고요. 기본적으로 이제 아직까지 놀이 실행 자료집에 미치지 못하는 상황이 될 수가 있죠. 조금 경직되어 있습니다. 근데 이제 요게 진짜 우리 놀이 실행 자료집이 갖고 있는 생각이에요. 이렇게 이제 틀을 짤 수가 있습니다. 놀이 들여다보기, 기록하기, 이유 생각하기, 배움으로 이어주기. 이런 과정을 거쳐서 우리가 아까 봤던 6가지 사례가 나온 겁니다. 그렇죠? 그리고 이제 그 놀이의 기반은 아까 프로그램 6가지 배웠잖아요. 그걸 기반으로 해서 놀이를 쭉 발전시켜 나가는 과정은 이런 단계를 이어가고 있는 것입니다. 자, 예를 들면 레지오, 그렇죠? 레지오 에밀리아를 적용한다, 레지오 프로그램을 적용할 때도 이 단계를 걸쳐서 다양한 프로그램을 만들 수가 있는 거죠. 그 다음에 만약에 프로젝트, 생태, 그렇죠? 프로젝트다. 이거 역시 프로젝트식 수업을 할 때도 이렇게 2단계로 가면서 다양한 수업을 만들 수가 있어요. 생태도, 그렇죠? 생태 프로그램도, 생태 유아교육 프로그램 같은 경우에도 이런 식의 과정을 거쳐서 놀이 중심의 교육을 우리가 구상할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자, 우리가 어차피 나중에 이제 1차 시험 붙고 나시면은 2차 시험 볼 때 저는 이제 2차 시험 대비해서는 2가지로 연습을 시키려고 했는데 이제 점점 제가 좀 볼게요. 2가지로 어떻게 연습을 시키려고 했냐면 이 상태로 연습을 시키는지, 이 누리과정, 개정 누리과정대로 수업을 짤 줄 알아야 돼요. 수업 당연히 짤 줄 알아야 되겠죠. 수업 짤 줄 알아야 되고, 그리고 이론 공부할 때도, 우리 교육과정 A, B 논술 공부할 때도 선생님들께서 수업 짤 줄 모르면서 무슨 이론을 공부합니까? 그렇죠? 지금 수업 짜는 거 제가 가르쳐 드리는 게 공부의 기본이죠. 선생님이 수업 짤 줄 모르면서 무슨 유아교육과정 공부를 합니까? 그렇죠? 그래서 이제 수업 짜는 거 지금 알려드리는 거예요. 수업 만드는 거. 기존의 수업하고 달라졌으니까. 그래서 제 생각에는 이제 교육과정이 바뀐 첫 해니까 이것만 준비해야 될지, 과거 것도 준비해야 될지 지금 약간 좀 헷갈리는데, 저 같으면 과거 거는 안 낼 것 같긴 한데, 그래도 좀 알 수 없기 때문에, 일단 저는 2개 다 가르쳐 드리려고 해요. 2개 다 가르쳐 드리려고 하는데, 기존의 수업은 선생님들이 제가 안 가르쳐 드려도 하실 수가 있잖아요. 근데 이 새 수업은 지금 이제 안 배우고 졸업을 했으니까 선생님들이 잘 못하시잖아요. 그죠? 그리고 이 자료들은 안 나와 있어요. 제가 만든 이 자료들은 이제 2019 개정 누리과정이 발표되기 전에 연수 같은 거 많이 했었거든요. 그래서 교수들이 모여서 연수, 이제 원장님들하고 선생님들 불러다가 연수도 하고, 그럴 때 썼던 자료들하고, 그때 이제 제가
학회에서 같이 논의했던 거 이런 것들을 전체적으로 구성한 거예요. 이 안에는 그 연수 안에 들어가 있던 것들도 있고 뭐 여러 가지가 막 지금 섞여 있어요. 섞여 있는데 어쨌든 이런 상태로 이제 수업을 구성하면 됩니다. 그래서 지금 이제 이 선생님들이 명심해야 될 틀이 일단은 요거죠. 요걸 명심하셔야 되는데 일단은 요거예요. 요거. 그렇죠. 요 단계를 거쳐야 됩니다. 이 단계를. 놀이 들여다보기, 기록하기, 이유 생각하기, 배움으로 이어주기 이렇게 하는 게 놀이와 배움의 스펙트럼을 확장시키는 일이에요. 자, 이것의 의미는 뭐냐 하면 먼저 보시면 유아의 놀이를 관찰하시는 거죠. 관찰하고 여기까지 그렇죠. 관찰하고 놀이의 의미를 해석하셔야 돼요. 그렇죠. 이제 놀이 해석하고 이런 거는 우리가 다음 특강에 제가 또 하겠다고 말씀드렸죠. 그 부분도 할 거는 많지만 이제 나중에 하겠습니다. 그 부분은. 그 다음에 이제 평가. 요거 오늘도 요거 공부하긴 할 거예요. 간단하게 이 놀이를 만들기 위해서 필요한 부분들. 그래서 이런 것들이 결국은 무엇입니까? 개별 유아를 깊이 이해하고 배움과 성장을 지원하는 의미 있는 과정. 그죠? 요렇게 이어서 나가는 겁니다. 요런 의미를 내포하고 있는 것이 절차적으로 나누어 보면 놀이 들여다보기, 기록하기, 이유 생각하기, 배움으로 이어주기 이렇게 갈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럼 먼저 첫 번째 단계인 놀이 들여다보기를 보시겠습니다. 첫 번째. 자, 놀이 들여다보기를 할 때, 그죠? 또 기본 체크리스트를 제가 드렸어요. 체크리스트 6가지 정도 드렸습니다. 자, 질문사항. 유아들의 놀이를 들여다볼 때 6가지 정도 질문을, 6가지 측면에서 질문을 해보면 돼요, 일단은. 그쵸? 그냥 이제 외워서 요것만 하셔도 돼요, 사실은. 놀이 들여다보기. 물론 다양하게 이제 하는 게 맞는 거지만 지금 아직 잘 모르니까. 놀이 들여다보기. 유아는 놀이할 때 어떤 모습인가요? 그죠? 민수는 맨날 찡그리고 있다. 반면에 민지는 맨날 웃고 있다. 뭐 여러 가지가 있을 수가 있잖아요. 이제 그런 것들을 좀 분석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이제 말하지 않을 때는 무슨 행동과 몸짓을 하면서 놀이하는지, 그쵸? 그다음에 주로 어느 장소에, 누구와 함께, 뭘 하면서, 뭘 가지고 노는지, 놀이를 들여다볼 때 이제 이런 것들을 기록하면서 선생님들이 들여다보시는 거예요. 그 다음에 놀이할 때 여러 번 반복되는 모습, 맨날 얘는 블록만 갖고 노는 애가 있을 수가 있어요. 그쵸? 그 다음에 맨날 친구 때리는 애가 있고, 그쵸? 블록놀이 할 때는 친구를 때리는데, 바깥놀이하고 막 놀 때는 친구들하고 협조해서 막 잘 논다던가 뭐 여러 가지가 있잖아요. 반복되는 모습. 이런 것들을 쭉 써보는 겁니다. 그 다음에 놀이 상황에서 친구들과 어떤 대화를 나누는지, 그 다음에 선생님들께서는 놀이를 들여다볼 때 어떤 기록 방법을 선택할 것인지, 기록 방법 뭐 어떤 게 있을까요? 진짜 메모지에다가 기록하시는 방법도 있고, 녹화하는 방법도 있고, 뭐 여러 가지 방법들이 있을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선생님들께서 놀이 들여다보기를 하는데 잘 모르겠다. 이러면 이 6가지 질문에 답을 써보시면은 놀이 기록하기가 됩니다. 그렇죠? 자, 이렇게 해보시면 됩니다. 자, 이 놀이를 들여다보면서 결국은 이제 놀이 들여다보기는 놀이를 관찰한다라는 거예요. 그렇죠? 놀이를 관찰하다 보면은 뭘 알 수 있습니까? 우리는 유아의 흥미와 관심, 발달, 놀이 전략, 성격, 성향 이런 게 나와요. 그러면 유아한테 맞는 놀이를 이어갈 수 있는 근거가 되는 겁니다. 그렇죠? 놀이 들여다보기. 자, 요 단계에서 이제 매뉴얼에 쓸 수 있는 그런 질문이에요, 사실은. 그렇죠? 요 질문 6가지 이렇게 드리고요. 그다음에 놀이를 관찰할 때 유의할 점입니다. 놀이 관찰할 때 유의할 점. 보시면 몇 가지가 있어요. 첫 번째는 놀이하는 유아의 행동이나 말에 주의를 기울이기. 아까 6가지 정도의 질문이 있었지만 유아들의 말이나 행동을 자세히 보셔야 돼요. 관찰의 포커스입니다. 그렇죠? 그 다음에 유아들이 혼자서 잘 노는지 아니면 여럿이서 잘 노는지 어떤 대화를 주고받는지 이거에 관심을 두고 보셔야 됩니다. 관찰할 때. 그 다음에 주로 어떤 놀잇감을 갖고 노는지, 어떤 장소에 가는지, 그리고 결과적으로 어떤 결과물을 만들어내는지 그걸 보셔야 돼요. 그렇죠? 얘는 맨날 까만 크레파스 갖고 맨날 이렇게 긋고 있다. 그런 애들도 있어요. 무조건 까만색만 칠한다. 맨날 이빨이 뾰족한 상어만 그린다. 뭐 여러 가지 특징이 있어요. 그렇죠? 어떤 결과물을 만들어내는지. 그 다음에 놀이 행동이 반복적인지 어느 정도 지속하는지 이런 것들을 보면서 관찰을 하셔야 돼요. 이건 관찰 방법이에요. 관찰 방법. 그죠? 그래서 여기 보시면 여러 번 관찰하셔야 돼요. 여러 번. 한 번만 관찰하시면 안 되고. 그렇죠?
그래서 놀이 들여다보기가 이런 활동을 하는 겁니다. 첫 번째. 그래서 선생님들이 이제 이런 틀을 가지고 관찰을 하실 수 있어요. 보시면 유아들의 이름을 쭉 써놓고 요런 메모지를 한 장 만들어 놓고 매일매일 조금 쓰실 수도 있습니다. 그렇죠? 자, 이렇게 이제 관찰을 할 수가 있어요. 자, 놀이 들여다보면서 기록도 같이 할 수 있습니다. 지금 놀이 들여다보기하고 기록은 이렇게 분리되어 있지만 같이 연결도 되어 있어요. 연결도 할 수 있고 분리도 할 수 있어요. 놀이 들여다보면서 기록하지 그 놀이 가만 들여다보기만 하고 기록은 나중에 하고 이런 건 아니거든요. 그래서 같이 이렇게 연결을 해서 보실 수가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기록하는 거예요. 기록 같은 경우에는 이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관찰하면서 기록할 수도 있고 관찰하고 나서 이제 다시 정리를 하실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 경우에 반드시 길게 적어야 될 필요는 없어요. 기록 사례, 굉장히 기록을 잘하신 선생님의 사례예요. 이제 부모 면담도 하잖아요. 그때 적은 것들도 다 유아를 분석할 때 쓸 수 있습니다. 자, 보시면 3월 5일 미니 어머니 전화 상담. 미니 어머니가 이제 어떻게 하고 있어요? 넷째 출산을 앞두고 있어요. 넷째 출산을 앞두고 있는데 미니에 이어 넷째까지 딸일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출산을 앞두고 있기 때문에 당분간 외할머니가 집에 오셔서 미니를 길러준다고 했어요. 그래서 이제 담임 선생님이 그러면 어머니가 집에 안 계시면 미니가 스트레스 받지 않을까요? 어떡하죠? 걱정이네요. 이렇게 얘기했더니 미니 어머니는 미니가 셋째예요. 여기서 미니가 셋째. 그죠? 미니가 셋째고 넷째가 태어나는 게 이제 앞두고 있는 거죠. 그래서 미니 어머니는 별로 걱정 안 하는 거예요. 첫째, 둘째도 뭐 괜찮았는데 이번에도 괜찮을 거예요. 그냥 이렇게 얘기하고 지나간 거예요. 자, 3월 5일의 상황입니다, 이게. 근데 이제 4월 5일 날 미니 어머니랑 또 상담했어요. 미니의 발음을 도저히 난 이해할 수가 없다. 이런 생각이 들어갖고 하원할 때 외할머니께 여쭤봤어요. 할머니, 미니의 발음이 정말 저는 못 알아듣겠는데 왜 그럴까요? 이렇게 얘기했더니 할머니가 아직 어려서 그렇지 뭐 막 이렇게 얘기를 하신 거예요. 자, 근데 이제 이 선생님은 그게 도저히 정상적인 상황이 아니다, 이해가 안 된다, 이런 생각이 들어서 미니 어머니가 이제는 아이를 출산하고 산후조리도 거의 끝날 무렵이 되었기 때문에 전화를 해서 여쭤보았어요. 그랬더니 미니 어머니가 5살 때부터 조음기관에 문제가 있어서 언어 치료를 받고 있습니다. 어떤 언어 치료죠? 언어 치료 종류도 굉장히 많잖아요. 어떤 언어 치료죠? 이렇게 얘기했더니 그냥 선생님 말 따라하고 발음 교정하는 프로그램이에요.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쭉 기간이 흘러갔어요. 사실 이 뒤에도 메모가 더 있는데 제가 좀 줄였어요. 이 뒤에 이제 미니가 되게 심각한 반응도 해요. 선생님, 저는 그 건물 꼭대기에 가서 떨어져 죽고 싶어요. 뭐 이런 얘기까지 해요. 자, 이제 얘는 사실은 미니 어머니나 미니 할머니가 생각했던 것보다는 얘는 굉장히 스트레스를 많이 받고 있었던 거예요. 그죠? 굉장히 이제 센시티브한, 민감한 유아들의 경우에 이제 부모님이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스트레스를 받고 있을 수가 있는 거죠. 자, 그래서 이제 9월쯤 돼서 이제 선생님이 잘 얘를 돌본 거죠. 그래서 9월 10일쯤 돼서는 미니가 좀 좋아지기 시작한 거예요. 뭐냐면 요즘 들어서 미니가 지영이랑 비석치기 하면서 잘 놀고 놀잇감에 관심을 보이기 시작했어요. 그전에는 아니었거든요. 근데 이제 관심을 갖기 시작한 거예요. 그래서 이제 어머니랑 전화 상담을 또 한 거죠, 선생님이. 그랬더니 미니 엄마가 안 그래도 집에 무슨 손바닥만한 물건 이런 게 있으면 어깨, 발 위에 올리고 이렇게 던지고 막 이런 걸 하는데 막내, 갓난 아기 위에 떨어질까 봐 걱정돼서 하지 마라, 이렇게 얘기를 했다. 그래서 그랬군요. 어머니가 얘기를 한 거예요. 그래서 이제 선생님이 그래도 유치원에서 즐겁게 놀이하고 있으니 너무 위축되지 않게 해달라고 당부를 드린 거죠. 자, 12월이 돼서 이제 반을 마무리할 때가 됐잖아요. 학년 말이 되어서 미니 어머니와 전화 면담이 아니라 진짜 이제 만나서 면담을 한 거예요. 그래서 이제 어머니에게 여쭤본 거죠. 미니가 요새 좀 어떤 것 같아요? 이렇게 여쭤봤더니 미니가 점점 밝아지고 좋아졌다는 거죠. 왜 그렇게 생각하세요? 그랬더니 언어 치료가 끝났대요. 언어 치료가 끝났는데 이제 말을 잘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애가 밝아졌다. 이렇게 이제 끝났습니다. 그래서 요게 선생님이 상담 기록을 적은 거예요. 상담 기록을 적은 것이고, 그 다음에 이제 여기는 관찰 기록이에요. 포스트잇 같은 거에 막 써서 선생님이 붙인 거죠. 3월 달에 미니가 우유 안 먹겠다고 했어요. 그래서 그럼 어떻게 하고 싶은데 그랬더니 우유를 확 바닥에 부어버린 거예요. 얘는 스트레스 쌓이는 거죠. 그렇죠? 그 다음에 이제 4월 돼가지고 이제 엄마가 아기 낳고 막 집에 없는 상황이죠.
그래서 이때 얘는 어떻게 했냐면 비석치기를 가르쳐줬어요. 비석치기를 가르쳐줬더니 비석을 딱 들더니 갖고 노는 게 아니라 텔레비전을 향해 확 집어 던져버린 거예요. 굉장히 스트레스 쌓인 거죠. 그 다음에 5월 돼가지고 이제 수조장 놀이에서 미니가 손을 들고 몸을 흔들고 이렇게 놀고 있다가 선생님이 뭐하니? 뭐하고 노는 거야? 그게 뭐야? 이렇게 얘기했더니 아무 말도 안 하고 허공만 탁 보고 앉아 있었던 거죠. 자, 여기까지 이제 미니가 이상한 거예요. 그렇죠? 그러다가 이제 이런 것들이 반복되다가 점점 좋아지는 거예요. 선생님이 어떤 교육적 작용을 하신 거죠. 그렇죠? 9월쯤 돼 갖고는 언어 영역에서 진영이가 미니에게 사랑해요 이렇게 써준 거예요. 그랬더니 미니가 고마워 이렇게 얘기했는데 선생님 입장에서는 미니가 고맙다고 얘기하는 걸 처음 들은 거예요. 고맙다 이런 얘기도 하지 않고 살았던 거죠, 미니는. 자, 그러다가 10월 돼가지고 역할놀이에서 이제 발전한 거죠. 지영이랑 친해진 거예요. 아까 지영이하고 비석치기 잘한다고 그랬잖아요. 지영이랑 친해진 거예요. 미니가 소꿉장난 하면서, 그죠? 가장놀이 하면서 상에다가 밥 차려준 거죠. 상에다가 뭐 이렇게 뭐 종이도 뜯어놓고 이런 식으로 해서 가장놀이 하면서 이게 너 먹어 하고 이렇게 준 거예요. 이제 굉장히 호감을 표시한 거죠. 그렇죠? 그 다음에 이제 12월 말쯤 해갖고는 어떻게 됐습니까? 칭찬 릴레이 중에 성민이가 미니한테 굉장히 칭찬을 공개적으로 해준 거예요. 굉장히 관계가 호전된 거죠. 그렇죠? 자, 이런 식의 이제 관찰 기록을 통해서 만약에 이제 선생님이 5월이나 6월 상황이라면 선생님은 놀이 활동을 통해서 미니를 어떻게 도와줄 수 있을까요? 그렇죠? 자, 이런 활동이 어떻게 진행이 됩니까? 이런 활동이 우리가 지금 봤던 여기 놀이 들여다보기와 기록하기를 통해서 이유 생각하기를 통해서 배움으로 쭉 이어지는 과정에서 미니를 도와줄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자, 기록을 했죠, 선생님이. 자, 그 다음에 이제 이유 생각하기. 세 번째 단계가 이유 생각하기였잖아요. 우리 지금 선생님들이 저기 안 보이면 또 잊어버리실지 모르겠는데 놀이 들여다보기가 있어요. 놀이 들여다보기는 관찰이었습니다. 근데 이제 이 관찰 안에는 놀이를 관찰하는 것도 있지만 부모님과의 어떤 상담 이런 것도 다 들어가요. 그렇죠? 이 유아에 대해서 파악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기록하기. 지금 기록한 거 보셨잖아요. 기록하기 한 다음에 이유를 생각해야 돼요. 이유 생각하기. 이유 생각하기가 있습니다. 그렇죠? 자, 이유를 꼭 생각해야 돼요. 지금 여기서 보면 분석되지 않은 경험은 의미가 없어요. 이 듀이가 한 말입니다. 분석되지 않은 경험은 의미가 없다. 존 듀이가 한 얘기예요. 분석을 해야 돼요. 다 그렇죠? 그것이 의미가 있습니다. 기록 속에서 의미를 발견해서 해석하는 과정이 꼭 필요해요. 아까 기록했잖아요. 미니 기록 이런 거 보고 기록 속에서 의미를 발견해서 해석하는 과정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쉽지 않은 과정이에요. 그렇죠? 자, 제가 만약에 지금 시간이 있고 선생님들하고 지금 논술 수업하는 중이라면 요거 아까 그 사례를 드리고 밑줄 그으면서 미니를 파악해보라고 하고 싶어요. 그죠? 선생님들이 개인적으로 좀 해보십시오. 자, 제시된 자료에 밑줄 그으면서 읽고 자료의 앞뒤를 연결하면서 읽고 이런 작업이 필요해요. 자, 제가 샘플로 자료 하나 드렸잖아요. 미니 자료. 자, 이걸 보면서 밑줄을 그으면서, 왜냐면 근거가 명확해야 되니까 밑줄을 그으면서 선생님들 한 두세 분이 같이 이유를 찾아보실 수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학습 공동체, 이유를 생각하기 뭐 이런 거 할 때는 교사들의 학습 공동체를 통해서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교사들의 학습 공동체를 통해서 이제 이런 내용들을 생각해 볼 수가 있어요. 자, 미니에게 무슨 일이 일어났을까? 미니가 왜 그랬을까? 선생님 혼자도 생각해보고 교사들이 함께 소통해 보실 수가 있습니다. 학습 공동체를 통해서. 그럼 선생님 두세 분이 모여서 얘기를 해보시면은 이유를 전혀 다르게 유추해 보실 수도 있어요. 그래서 생각의 차이가 있을 수 있다. 이런 부분을 좀 깨달을 수 있고요. 자, 미니의 행동에 대한 이유를 구체적으로 선생님들이 생각해 보는 거예요. 이유 생각하기 위해서. 그죠? 미니에게 왜 그런 일이 일어났는지 자료를 다시 읽으면서 서로 얘기해보고 얘기한 다음에 선생님이 다시 생각해보시고 그렇게 하실 수가 있습니다. 생각한 것들을 다른 색깔 펜으로 자료 위에 써보시는 겁니다. 자, 이런 작업을 하는 것이 이유 생각하는 거예요. 자, 이유 생각하기 되셨죠? 자, 이유를 다 생각했으면 그 다음에는 이제 무엇을 하는 겁니까? 이제 배움으로 이어주기. 놀이를 들여다보고 기록하고 이유 생각한 다음에 이제는 배움으로 이어주기를 해야 되는 것입니다. 자, 놀이와 배움을 잇기 위해서 생각할 질문거리는 이와 같이 많습니다. 제가 쭉 나열해 봤어요. 그렇죠? 자, 이제
이유를 생각했는데 놀이하고 배움을 어떻게 연결시켜주지? 이걸 연결시켜주는 방법을 생각하기 위해서 제가 지금 굵은 줄에 밑줄 그어 놓은 거 있잖아요. 이게 이제 중요한 측면들이에요. 이걸 다 볼 수도 있지만 그 중에서 이제 미니한테 맞는 거 한두 개만 볼 수도 있는 거예요. 그렇죠? 자, 그래서 유아가 제일 좋아하는 주제는 맞아. 얘가 비석치기를 좀 좋아했어. 비석치기. 뭐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 거죠. 그렇죠? 그 다음에 놀이가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는 맥락은 어떤 맥락인가? 아까 봤던 수업 사례 있었잖아요. 그 도로에서 표지판 보고 나서 막 뭘 만들잖아요. 그때는 말려도 안 돼요. 애들이 막 확장하고 있기 때문에. 자, 마을을 만들고 있는 맥락이라든지 흥미와 관심이 어디 있는지, 아까 유아들의 흥미와 관심이 어디 있는지를 보면서 놀이를 확장시켜 나갔습니다. 자, 놀이와 배움을 이을 때, 그죠? 놀이와 배움을 이어줄 때 선생님이 굉장히 많은 질문을 하면서 또 수업을 구상하실 수가 있습니다. 여기에 질문 사례들을 제시해 두었습니다. 그렇죠? 질문 사례들을 보시면서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질문은 결국은 이 배움으로 이어줄 때 어떻게 하셔야 되면 어떤 배움이어야 하냐면 유아의 성장과 배움을 지원할 수 있어야 되고, 그 다음에 여기 자료, 아까 기록하고 이유 생각하고 이런 자료에 근거해서 교육을 개선해야 됩니다. 선생님들의 생각은 틀릴 수 있어요. 편견이 작용할 수 있기 때문에 자료에 근거해서 같이 선생님들끼리 협의하시고 또 깊이 생각해 보시고 이렇게 하면서 만들어 갈 수가 있습니다. 결국 길은 여러 개가 존재해요. 방법은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교사가 스스로 성찰하는 기회가 될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는 결국은 지금 이제 이런 과정을 거쳤어요. 이런 과정을 거쳐서 결국은 이 틀을 가지고 놀이를 계략적으로 계획해 볼 수가 있습니다. 이 틀이 사실은 제가 지금 드리는 매뉴얼 2입니다. 사실 이 틀이 매뉴얼 2예요. 아까 매뉴얼 1도 있었잖아요. 매뉴얼 1은 3단계 있었죠. 그렇죠? 매뉴얼 1이 있었고 이게 매뉴얼 2입니다. 매뉴얼 2인데 이 과정에 이제 요게 들어가는 거죠. 놀이 들여다보기, 기록하기, 이유 생각하기, 배움으로 이어지기 이런 걸 포함하고 있는 거예요. 요 안에. 그렇죠? 놀이 관찰, 유아교사 협의 이런 거에. 자, 그래서 보시면은 놀이를 관찰해요. 놀이를 관찰했습니다. 놀이 관찰하는 단계에 놀이 들여다보기, 기록하기, 이유 생각하기 요게 들어가 있는 거예요. 지금 들어가 있고 그다음에 이제 유아교사끼리 협의도 합니다. 그렇죠? 요 두 과정에 요 4가지가 이제 사실은 같이 들어가 있는 거. 이 3가지가 들어가 있고 배움으로 이어주는 요 질문을 해나가면서 요 놀이를 짜는 거예요. 그렇죠? 자, 그래서 놀이를 관찰하고 유아교사끼리 협의했죠. 그다음에 이런 과정을 거쳐서 이제 어떻게 하는 겁니까? 첫 놀이 활동을 선정 계획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해요. 첫 번째 놀이. 자, 첫 번째 놀이를 어떻게 할까? 놀이를 통해서 발현됐는데 이제 여기서 확장시키는 첫 번째 놀이가 어떻게 구성되어야 할 것이냐는 겁니다. 놀이 아이디어, 유아의 흥미 이런 여러 가지들을 다 종합적으로 고려해서 첫 번째 놀이 활동을 계획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첫 번째 놀이 활동을 계획했으면 다음에는 첫 번째 놀이 활동을 실행하는 거예요. 그죠? 첫 번째 놀이 활동을 실행하면서 놀이 활동을 평가해 보는 것입니다. 이때 선생님이 놀이 일지를 기록하실 수가 있어요. 놀이 일지를 기록하시면서 이걸 가지고 놀이 소식지 이런 걸 만들어서 부모님들께 나중에 드릴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다음 놀이 활동으로 연계되어 있습니다. 자, 그래서 선생님들한테 드리는 두 번째 틀입니다, 이것이. 그래서 이런 절차에 의해서 선생님들이 놀이를 전체적으로 계획을 해보실 수가 있어요. 그래서 놀이의 기반은 아까 드렸던 앞 시간에 봤던 프로그램들을 중심으로. 자, 그렇다면 미니를 어떻게 도와줄 수 있을까? 그렇죠? 이제 배움으로 이어져서 첫 놀이 선정까지 하는 겁니다. 미니에게 가장 시급한 도움은, 미니에게 가장 중요한 놀이는, 미니가 반복하는 놀이 주제가 무엇이 있는가? 자, 이런 것들을 쭉 첫 놀이 선정에서 고려하는 것입니다. 자, 그 외에도 첫 놀이를 계획할 때 고려할 점들이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첫 놀이는 어떤 부분에 포함시켜서 활동으로 확장시킬 것인가? 그리고 교사들이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내용을 어디에 포함시킬 것인지, 유아의 아이디어를 풍부하게 지원하기 위해서 환경을 어떻게 변화시키고 지원할 건지. 자, 그래서 첫 놀이 계획을 이런 틀에다가 써보실 수가 있습니다. 미니의 첫 놀이 계획해서 첫 놀이 활동은 어떤 것을 하겠다. 자, 이 놀이 활동을 계획하게 된 근거는 이런 여러 가지 절차를 거친 거예요. 그렇죠? 그렇게 해서 첫 놀이 활동 선정 이유, 놀이 방법에 대한 간단한 계획 이렇게 쓰실 수가 있는 것입니다. 자, 첫 놀이 활동을 그 다음에 이제 계획할 때 이렇게 계획을 하셨잖아요. 그 다음에 실행을 하실 때는 첫 놀이 계획을 실행한 다음에 실행하면서 실제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를 잘 지켜보셔야 돼요. 그렇죠?
그리고 첫 놀이를 할 때 선생님들은 놀이에 참여하면서 대화를 하셔야 되고 첫 놀이 활동을 기록하고 반성하셔야 됩니다. 자, 그리고 반드시 놀이 활동을 했으면 그 다음에는 그 놀이 활동을 이제 계속해서 확장시키기 위한 어떤 교사 협의회가 반드시 필요합니다. 자, 놀이 활동을 실행하면서 선생님들은 역시 계속 질문하셔야 됩니다. 여기에 나와 있는 거. 교사에게 즐거웠던 일. 교사가 막 놀래요. 유아들이 놀이를 막 자유롭게 하는 걸 보면 이렇게까지 할 수 있단 말이야. 막 이런 생각이 들게 되는 것입니다. 자, 유아에게 그래서 더 어떻게 발전시키기 위해서 교사는 무엇을 할 수 있는지 이런 부분들을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첫 놀이 활동 평가를 위한 기록. 그렇죠? 놀이 일지를 기록하셔야 돼요. 첫 놀이 활동을 평가하기 위해서 메모, 저널, 동영상, 사진, 그죠? 놀이 일지를 또 기록할 수가 있습니다. 이런 놀이 일지는 나중에 소식지로 부모님들께 또 보내드릴 수도 있는 거예요. 그 다음에 첫 놀이 활동이 다음 활동으로 연계되어 나갈 수 있는 것입니다. 자, 이렇게 돼서 지금 매뉴얼 2까지 우리가 다 봤어요. 매뉴얼 2까지 다 봤고, 자, 오늘 배운 내용들을 쭉 리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배운 내용들을 전체적으로 리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차시별로 간단하게 제가 지금 이제 오늘 한 내용들이 사실 굉장히 방대하거든요. 그래서 선생님들이 제 수업을 이제 얼마나 열심히 들으셨는지 모르겠지만, 그쵸? 잘 들으셨으리라고 생각을 함에도 불구하고, 이제 내용이 워낙 방대하다 보니 조금 정리가 안 되실 수 있어서 간단한 내용들만 지금 진짜 간단하게 리뷰를 해보겠습니다. 자, 1차시 개정 누리과정의 교사 역할. 교육과정을 주체적으로 만들어가면서 실천하는 사람이 교사다. 민감하게 관찰해야 되잖아요. 지금 쭉 보시니까, 그죠? 관찰하고 유연하게 계획하셔야 돼요. 연간 계획, 월간 계획 다 유연하게 계획하시고, 그리고 놀이에 대해서 선생님들이 협력적으로 지원하는 그런 분이셔야 합니다. 그리고 계속해서 연구하셔야 되잖아요. 지금 보니까, 그쵸? 자, 이게 특별하게 이제 개정 누리과정에서 필요한 교사의 역할이고, 자, 자료집 4번, 5번 사례 보시면 자료집 4번 사례는 레지오 에밀리아 접근법에 의한 그런 놀이였습니다. 그렇죠? 대표적으로 이 레지오 에밀리아 9단계 이런 것도 나와 있지만 굉장히 중요한 게 상징화이기 때문에 상징화만 제가 요약을 해보았습니다. 상징화 같은 경우에 다양한 매체로 상징을 할 수가 있어요. 다양한 표상의 방법으로. 그래서 유아가 알고 있는 것을 말하기, 그림으로 그리기, 견학하기, 관찰해보고 나서 다시 표현하기, 또 다른 방법으로 또 표현하기, 그 다음에 전시하기 이런 식으로 해서 상징화, 다양한 상징을 통해서 그 생각들을 발전시켜 나가는 거. 이것이 레지오 에밀리아 접근법의 핵심적인 내용이었습니다. 그래서 4번 놀이 사례 같은 경우에는 비 오는 날 흙이 그죠? 비에 이렇게 쭉 씻겨서 내려가는 걸 보면서 이제 출발했잖아요. 그래서 다양한 표상의 방법을 활용해 보았습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이제 프로젝트 접근법은 크게 4단계로 나누어지죠. 도입 단계, 전개 단계, 마무리 단계가 있는데 프로젝트 접근법 같은 경우에 이제 주제망을 처음에는 예비 주제망 같은 경우에는 교사들끼리 이제 생각을 해보는 거예요. 유아들을 보면서. 그 다음에 이제 주제망을 선생님과 학생들이 같이 만드는 거죠. 그렇게 해서 이제 이 주제망을 어떻게 점점점 그죠? 구체화시키고 확장시켜 나갈지 이런 것들을 보는 것입니다. 전개 단계에서 핵심이 되는 것은 무엇입니까? 현장 견학. 그렇죠? 실제로 현장 견학 가는 거, 전개 단계에서. 자, 그리고 이제 사실은 마무리 행사로 전시회라든지 이런 것들을 하게 되어 있죠. 프로젝트 접근법이었어요. 우리 놀이 실행 자료집 같은 경우에는 이게 이제 과학 박물관 이런 데 갔던 것으로부터 시작되는 그런 놀이가 있었습니다. 그렇죠? 자, 그다음에 이제 교사 놀이 지원 사례 자료집 1번, 2번. 1번 사례는 생태 유아 교육이었어요. 그렇죠? 생태 유아 교육 같은 경우에는 텃밭 가꾸기, 뭐 산책 활동 이런 여러 가지 활동이 있는데 생태 유아 교육 프로그램에서는 산책 활동부터 시작했었죠. 그래서 산책하면서 나뭇가지들도 보고 어떤 뭐 곤충 뭐 이런 것들도 보고 뭐 이런 수업으로 전개되었었습니다. 그다음에 실외 놀이. 실외 놀이 여기서는 이제 반짝이 끈 갖고 하는 놀이였죠. 자, 실외 놀이 그게 이제 실외에서 전개한 것은 아니지만 놀이 공간이 확대되었다라고 하는 측면에서 실외 놀이로 묶어서 보았습니다. 실외의 교실에서 놀이를 극대화하기 위한 교사의 지침이에요. 아동의 주도적인 자발적 놀이를 장려하고 놀이를 점점 확장시켜야 되고 상상력과 창의성을 격려하고
그 다음에 자연에 대한 궁금함 이런 것들에 대해서 전문적인 지식을 주고 그 다음에 합리적인 위험을 격려하라 이렇게 지침이 있었습니다. 그 다음에 놀이를 지원할 때 교사가 개입할 것인지 이런 전략을 결정할 때 세 가지 질문이 있었어요. 아동이 혼자 또래들과 함께 성인에게서 독립적으로 참여할 수 있는가? 아동들끼리 잘 노나? 뭐 이걸 물어본 것이었고, 두 번째, 놀이가 끊김없이 잘 이루어지고 있는가? 이것이고, 세 번째, 교사가 개입하려고 할 때 개입의 적절한 순간이나 목적은 무엇인가? 이 세 가지 정도를 판단할 수 있다라고 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심리수업, 자연을 주제로 한 심리수업 구상의 사례 여기 하나 놔뒀었는데, 심리수업이라고 하는 것은 아름다움을 추구하는 그런 수업이죠. 그래서 여기 샘플로 이렇게 하나 제가 제시했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아름다움을 추구하면서 공간도 확장하고 같이 대화도 하고 여러 가지의 그런 중요한 점들이 있었습니다. 그렇죠? 자, 그래서 심리 수업, 이게 레지오 에밀리아 수업하고도 좀 연결이 되어 있는 그런 수업이에요. 자, 그다음에 통합교육이었습니다. 통합교육 같은 경우에는 장애 유아와 일반 유아가 함께 같이 참여할 수 있도록 수정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교수 전략 같은 경우에 장애 유아와 일반 유아가 함께 같이 잘 참여할 수 있도록 하는 게 필요합니다. 장애 유아와 일반 유아의 사회적 통합을 위한 구체적 교수 전략을 제시해 보았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5차 시에는 놀이 중심 수업 유형별 교수 지원 매뉴얼을 봤죠, 우리가. 그래서 처음에 교육과정을 운영을 할 때 이 위에서부터 밑으로 내려오는 거죠. 주제부터 선정하고 그 다음에 국가 수준과 교육과정, 국가 수준의 교육과정을 연결시키는 거예요. 그래서 관찰, 교육적 의문, 놀이 지원 이런 단계를 걸쳐서 우리가 수업을 놀이 1, 놀이 2, 놀이 3, 놀이 4, 놀이 5 막 이렇게 발전시켜 나갈 수 있는 기본적인 모형 하나를 제가 제시했습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매뉴얼은 그죠, 여기에 이제 놀이 들여다보기, 기록하기, 이유 생각하기, 배움으로 이어주기 이런 단계를 포함하는 거예요. 여기는. 그래서 여기 1, 2, 3단계 놀이 들여다보기, 기록하기, 이유 생각하기는 사실 여기 두 가지 안에 들어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배움으로 이어주는 단계가 이제 여기 이렇게 이어지는 거예요. 나머지 세 개. 그래서 이 놀이 관찰을 그냥 놀이 관찰하면 어렵기 때문에 관찰을 할 때 놀이 들여다보기, 기록하기, 이유 생각하기 이렇게 나누어서 좀 생각을 해보셔야 됩니다. 놀이 관찰하고 유아교사와 협의한 다음에 이런 자료들을 기초로 해서 첫 놀이 활동을 선정하는 계획을 할 수가 있어요. 그 다음에 첫 놀이 활동을 계획한 대로 실행을 할 수가 있습니다. 실행하고 나서 평가, 놀이 일지를 기록하는 거예요. 그렇죠? 그 다음에 다음 놀이 활동으로 연계. 이렇게 큰 틀을 잡아보실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 오늘 공부 잘했는지 자, 한번 문제를 풀어보시는데 이거는 선생님들께서 제가 문제 소개만 해드리고요. 이제 각자 잘 풀어보시기 바랍니다. 나중에 제가 이제 제 수업이나 2차 시험을 대비하거나 이제 다른 수업 시간에 또 이제 이거에 대해서 제가 또 말씀을 드리겠지만 오늘은 문제만 좀 드리겠습니다. 자, 오늘의 문제입니다. 레지오 에밀리아 접근법, 프로젝트 접근법, 생태 유아교육 프로그램, 실외 놀이를 연결한 심리 수업, 통합교육 방법을 활용해서 놀이 중심 수업을 구상해 보는데 아직은 그냥 구상이 안 되니까 요 아래의 틀에다가 구상한 내용을 써보시오 라고 하는 문제입니다. 1번은 수업 주제를 먼저 좀 정하셔야 돼요. 수업 주제를 먼저 정하시고 가상의 우리가 이제 수업 실현 준비하듯이 그렇죠? 수업 실현 준비하듯이 가상의 상황을 좀 상정한 다음에 여기를 채워보십시오. 그렇게 해서 놀이 1, 놀이 2, 놀이 3, 놀이 4로 확장되는 그런 생각을 조금 구상을 해보시면 됩니다. 수업 주제를 정하고 요 칸을 채워보실 수가 있습니다. 다음에 자연을 주제로 한 심리 수업을 구상해 보십시오. 자연 주제가 아니더라도 아까 그 제가 틀 좀 전에 보셨잖아요. 자연을 주제로 안 하셔도 좋습니다. 저는 이제 문제는 자연을 주제로 한 심리 수업이라고 했는데 자연이 주제가 아닐 수도 있어요. 여기 뭐가 주제일 수도 있어요. 빛을 주제로 한 이런 것도 있을 수가 있겠죠. 그렇죠? 그다음에 뭐 색채를 주제로 한 뭐 여러 가지가 있을 수가 있어요. 그렇죠? 자, 심리 수업을 선생님들께서 이렇게 한번 구상을 좀 해보십시오. 이러면 이게 이제 한 달치 수업은 될 수가 있겠죠. 큰 틀 그리면. 자, 그다음에 레지오 에밀리아 접근법, 프로젝트, 생태, 실외를 연결한 심리 수업 이런 것들을 통해서 이런 놀이 중심의 흐름을 한번 놀이 중심 수업의 흐름을 아까 배운 대로 쭉 구성을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아까 그 틀에 따라서 구성을 해보시고 수업 주제는 미리 있으셔야 돼요. 미리 우리가 수업 실현 계획할 때도 테마를 잡으시잖아요. 그렇게 해서 이렇게 구성을 해보실 수가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첫 놀이 계획.
그쵸? 여기 이제 첫놀이가 있었잖아요. 첫놀이 계획이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첫놀이 활동은 뭘로 할 건지. 근데 이제 선정 이유가 있어야 되겠죠. 미니를 사례로 하시든지 뭐 누구를 사례로 하시든지 간에 이유가 명확하게 있어야 됩니다. 그 다음에 간단한 계획까지 작성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선생님들께서 이 내용을 그죠? 이제 두 분, 세 분 같이 이제 해보실 수도 있겠죠. 그래서 이 내용을 어느 정도 대략적으로라도 채우실 수가 있다면 오늘 수업을 잘 들으신 것이고 놀이 실행 자료집을 앞으로 공부하실 수 있는 능력이 충분히 되시고 이미 공부가 많이 된 상황입니다. 이거를 하실 수가 있다면 그래서 오늘의 수업을 잘 들으셨는지 이거를 그래도 계략적으로라도 채우실 수 있다면 수업을 잘 들으신 것이 되겠습니다. 자, 제가 특강을 준비하면서 자료를 분량을 조금 많이 한 차시별로 한 10페이지 정도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분량이 좀 많아서 일단 사과를 좀 드려요. 좀 너무 죄송한 것 같아요. 분량이 너무 많아서. 근데 제 입장에서는 꼭 필요한 내용들을 추려도 더는 뺄 수가 없어서 이렇게 많이 넣게 되어서 좀 공부할 분량이 좀 많으시다 할지라도 쭉 제가 설명해 드렸으니까 쭉 보시면 굉장히 유용한 자료가 되실 거고요. 이 자료는 정말 제가 심혈을 기울여서 만든 자료입니다. 이렇게 없어요. 지금 뭐 나와 있는 자료들은 없습니다. 그러므로 굉장히 많이 이렇게 분량에 비해서 굉장히 많은 시간과 노력이 투자된 그런 자료이기 때문에 왜냐하면 지금부터 선생님들 공부하셔야 되잖아요. 여름 이후에 공부하시면 안 되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좀 몇 달을 당겨드리기 위해서 굉장히 많은 노력을 쏟아부은 자료입니다. 그래서 선생님들께서 좀 하나하나 잘 보셨으면 좋겠고 이 특강 자료를 통해서 놀이 실행 자료집을 잘 이해하셨으면 좋겠고요. 사실은 저는 드릴 말씀이 너무너무 많기 때문에 더 많은 얘기를 해야 되는데 이제 선생님들이 딱 6시간만 듣고 놀이 실행 자료집 이제 이해됐어. 이렇게 좀 아웃라인이 이해가 됐어. 이렇게 생각하시는 게 더 의미가 있다고 생각돼서 설명을 많이 줄였어요. 좀 더 자세한 내용들은 후속 특강 및 그다음에 제 수업에서 계속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혹시 이해가 안 되시는 부분이나 이런 것들은 카페를 통해서 계속해서 질문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선생님들 장시간 동안 너무 고생 많이 하셨고요. 밝은 모습으로 즐겁게 공부하시고 궁금한 점은 저에게 상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감사드립니다.